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간의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며, 생리학을 공부하고 위생 법칙을 알게 되며 우리의 몸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천연계의 법칙 그리고 건강 법칙을 준수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명을 우리 이 몸이라는 집 속에 간수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 좋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으로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간은요, 우리 인체에서 생명의 장기가 5개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바쁜 장기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큰 선장기, 무엇을 분비하는 그런 선장기, glandular system, 선장기입니다. 참으로 간은 놀랍고도 굉장한, 그리고도 아주 섬세한 공장이라고나 할까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장의 실제로 일하는 그 유닛, 로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로뷸은 간 소엽이죠. 이 간 소엽은 50만여 개가 있습니다. 크다 했는데 얼만큼 큰 줄 아십니까? 간은 보통 3 or 4 pounds, 3파운드나 4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어떠한가? 와우, 그 기능은 참 놀랍습니다. 간장은요, 우선 문맥을 통하여, 그러니까 소화기 전체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문맥, 정맥을 통하여 당질과 단백질과 지방과 전해물질, 그리고 수분, 각종 영양소, 그 중에서 비타민 A, D, B, 그 다음에 광물질, 이런 것들을 모두 운반되어서 간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저장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모든 섬세한 일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그러면 우선 글루코스, 당의 포도당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은요, 간은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에 의해서 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에 다시 당으로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필요로 하는 대로, 특히 뇌세포는요, 당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근육은 근육 자체가 당을 저장하고 있고, 피부에도 피부에 당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간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꺼내서 씁니다. 그런데 뇌세포는요, 간에 의존해서 항상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만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뒤에서 돌봐주는 것이 간입니다. 간은요, 급성 간 질환일 때는 저혈당증이 오고요, 간경화증이나 만성 간장 질환이 있을 적에는 당이 높은 고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당의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이 말이죠. 성인 당뇨에는 어느 정도의 간 기능이 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인슐린에 의해서 당의 그 초인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을 열어서 당을 받아들여서 태우거나 저장하는 일을 민활하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신진대사입니다.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귀중한 기능인데요. 간에서는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도 하고 분해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또 탈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A라는 아미노산에서 B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는 일도 하고 또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유레아, 요소를 유레아 사이클, 그 요소 회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분해를 시켜서 신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배설시키도 만듭니다. 뿐인가요? 간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면은요, GOT나 GPT라는 효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장 질환을 간접적으로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OT, PT를 검사함으로써 그 간의 병 상태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뿐인가요? 간에서는요, 혈청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알부민입니다. 이 알부민은 우리 혈액을 혈관 내로 잘 순환하게 하고 그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 일을 예방, 치료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면역체의 글로불린, gamma 글로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피브리노젠이라고 이 대장에서부터 흡수한 바이타민 K를 가지고 이 혈액 응고시키는 피브리노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와우, 간은 참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유레아 사이클, 요소 회로에서 유레아를 요소를 처리해서 신장으로 배설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 이런 불청객이 들어와서 간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 단백질 음식을, 그것도 동물성 단백질 음식을 과잉 섭취한 경우, 단백질 과식이죠. 그렇게 하셨을 때에 간과 신장에는 막중한 부담을 실어주게 됩니다. 뿐인가요? 소화기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차게 위가 수축을 하고 이완하고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육식을 해도 심장은 24시간에 해야 할 일에다가 플러스 8시간을 더해서 24시간 동안에 32시간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신진대사에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요산이 축적이 되면은 여러분 들으셔서 알죠? 통풍 관절염이 오게 되지요. 지방의 대사에서는 간이 무슨 일을 하는가? 담즙을 배설시켜서 이 담즙은 굉장한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죠. 지방을 아주 높게 분해하게 해서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지방은요, 간으로 직접 가지를 않고 임파관을 통하여 흡수가 되며, 임파관으로 흡수된 것은 간 저 뒷면에 있는
굉장히 심장으로 돌아오는 온 하반신을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대정맥에다가 조금씩 주사 놓듯 몇 방울씩 지속적으로 넣어줄 때에 간으로 들어가서 간이 처리를 하게 되는 지방은 아주 간에게 처리하기 부담이 되는 물질입니다. 본래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라고 그 LDL, 이것은요 간세포막에 이 수용체가 존재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붙들어서 간에 있고 혈액 가운데 많이 떠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에 결함이 생기면 이 저밀도 지방 단백질의 정상 대사가 되지를 않고 혈액 가운데 많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동맥벽에 부착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담즙을 생산하여 하는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담즙은 아주 강한 알칼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모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것이 12지장,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에 즉시 그거하고 섞여서 중성을 정하도록 하여 췌장에서부터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즙은요, 지용성 비타민유를 흡수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고요. 또 철, 칼슘 이런 광물질의 흡수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은 정말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즙이 분비되면 소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담즙이 막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담관에 생기는 암, 또 하나는 간에 염증이 많이 생겼을 때 막혀서 유통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빨간 피톨이 많이 파괴될 때 또 다 배설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담낭에 생긴 돌입니다. 담낭에 담석이 생겼다 함은 간에 분포되어 있는 조그마한 관들 안에도 모래알 같은 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해독작용을 하죠. 우리가 음식물 중에 유독물질을 먹었거나 아니면은 과식을 했을 때 소화를 다 못 시켰을 때 이상 발효가 생기면은 우리 몸이 원치 않는 유해 물질들이 생깁니다. 그것 중에는 페놀, 인돌, 스카톨,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 알코올 성분, 우리가 술을 안 먹어도 소화 과정에서 이상 발효가 생기면 알코올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니코틴, 몰핀, 최면제, 일상 사용하는 약물도 간에서 모두 대사하고 해독시켜서 배설을 시켜야 됩니다. 이 동물 중에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고 그냥 화학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수용성은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지용성은 반드시 간이 처리를 해줌으로써 배설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화학적인 케미컬 성분도 간이 처리를 해서 다른 장기나 조직이나 세포에 피해를 보지 않고 불활성화시켜서 배설이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호르몬도 지나치게 많으면은 그거를 파괴해서 비활성화시키는 일을 하지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는
독성으로 취급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적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그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피부나 신장으로 우선 처리가 될 때에 그다음에 호흡기로도 증발하기 때문에 술을 먹은 사람 옆에서는 술 냄새가 대단히 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공기의 오염으로도 그 알코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80 내지 90%는 다 간이 알코올 대사를 해독시킴으로써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독성 물질로서 우리 간을 아주 혹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간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액이 우리 온 전신에 항상 똑같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골목 저 골목 하이웨이 그다음에 적고 큰 길에 자동차가 항상 똑같은 양이 운행하고 있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혈액순환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간은요, 이 스펀지와 같고 또 달리 말하면은요, 마치 이 호수에 댐을 막아 놓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많이 보유해 줍니다. 우리가 뇌를 많이 쓸 때는 혈액이 뇌로 많이 몰리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할 적에는 혈액이 우리 피부로 많이 그리고 사지로 유용한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사지로 다 가서 간에는 혈액이 저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 상당히 가벼움을 느끼면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는 많은 피들이 간으로 가서 쉬게 됩니다. 뿐인가요? 어린 아이가 아직 그 생후 즉시 혈액양을 처리를 다 못할 때에는 혈액이 많이 간에서 파괴도 되고 있지만 출생 시에 산소 결핍증이 오기 때문에 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신생아 황달이 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간이 우선 혈액을 많이 스펀지처럼 보유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20 내지 30%의 피를 간이 보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몸의 혈액순환에 부담이 없고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에게 있어서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그 있는 혈액을 다 처리를 못하고 순환을 못 시킬 경우에 간은 그것을 상당히 많은 적어도 한 30-40%를 간에다 보유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부담이 없어서 심장이 힘들지 않게끔 해줍니다. 간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간세포 자체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동맥은 직접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에서부터 간으로 직접 가는 산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혈액을 담뿍 보내줘서 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감마 글로불린을 만들어내는데 이 감마 글로불린은 쿠퍼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한 60%는 다 간에서 간을 통하여 나가는 정맥피에는 균이라고는 하나도 없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 쿠퍼셀입니다. 그리고 비장, 골수, 그리고 온 몸 안에 널리 분포되어서 모든 바이러스나 또 세균을 다 처리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볼기에 아주 깊숙하게 있는 종기가 많이 나는 그런 체질이고 여기저기 종기가 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면역 기능이 약해졌고 이 쿠퍼셀이 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는 간, 정말 큰 아주 섬세한 공장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뭐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의 기능이 간 부전증이 와서, 그것도 간 부전증이 오기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24시간에 요구하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간에 그 50만여 개의 실질의 간 로뷸리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의 10분의 1만 일을 해도 간 부전증이 안 옵니다. 그 10분의 1도 일을 못할 때 간 부전증이 옵니다. 간 부전증이 계속 진행되어서 간의 기능이 완전히 이젠 지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은 얼만큼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8시간, 혹 길면 24시간 안에 생명은 더 존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을 이렇게 신면막측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간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은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산소 결핍증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과식해서 양분이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밀려오고 아니면 또 장내에서 썩어서 그 독성 물질까지 밀려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식은 아주 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의복입니다. 의복이 너무 쫄라매는, 허리를 쫄라맸거나 아니면 가슴을 쫄라맸거나 아주 또 째이는 옷을 입었거나 팔과 다리를 너무 춥게 혈액순환이 고루르게 되지 않도록 했거나 그 다음에 천연 섬유질이 아닌 나일론 섬유질의 옷을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 개선을 하려면은 어떤 의복이 건강에 유익한가도 알고 싶으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이 팔과 다리로 가는 혈액이 다 충혈이 되어 내장 장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는 운동 부족은 간에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정말 생사를 가늠하는 꼭 아니 먹으면은 생명이 이제 붙들 수가 없다 할 때는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약물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일을 삼가셔야 합니다. 약물을 투여하면은 증세는 호전되지만 병의 근본은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간은 이것을 해독을 시켜서 배설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 그 외에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세포가 파괴되어 있으면 그걸 다시 재생시켜야 하는 일, 어디가 장기나 조직이 파괴되어 있으면 보수하는 일, 온갖 일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간은 하기 때문에 왜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에 잡수셔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간이 이런 많은 생리작용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장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간을 아주 기능을 활발하게 증진시켜주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간을 혹사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소식이 좋겠네. 벌써 알으셨겠죠? 아침 일찍이 아직 공기가 차가울 때
장미 꽃이나 잎사귀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밖으로 나아가셔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 호흡하심으로써 활력을 받아들이시고 활보를 하실 수 있는, 활보를 하심으로써 심호흡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꽃을 가꾸는 일, 작은 과수를 돌보는 일, 채소밭을 가꾸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혈액 가운데 산소를 담뿍 받아들이고 폐나 간이나 이런 데 우혈이 되어 있고 내지는 염증을 일으킨 그 모든 것을 제거해주며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질병을 예방 처리해주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어벽이 된다고 건강한 삶 574쪽에는 우리에게 아침 일찍이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보약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책의 593쪽에는 유용한 운동을 하시오. 유용한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아주 활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간을 일으켜서 활동하게 함으로 그가 해야 할 밀린 모든 뒤처리를 해낼 수 있게끔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온몸에 고루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활력이 증진되고 몸에는 이상을 생긴 것들을 미리 다 예방 치료해 준다고 이야기했으며 또 목욕을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를 하면 간은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고 왜? 노폐물을 자기가 해독시켜서 배설해야 할 것을 피부를 통해서 싹 다 제거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강법칙 8가지 중에서 또 듣고 소화를 완벽하게 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지적으로 이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옮김으로써 그 약속 있는 열매들을 수확하는 바쁜 날들이 되고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천연치료역은 바로 이 간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입으면 즉시 치료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그 차는 치료가 시작되었고 모든 자료와 일꾼들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쉼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